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의 이야기는요, 최근 괌으로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괌으로의 여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난 주말 뉴스를 토대로 해서 괌 현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괌의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0월 23일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534명이 테스트를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6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중보건 및 사회서비스부는 토요일 저녁 10월 22일에 테스트한 534개의 샘플 중 36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결과로는 다른 클리닉의 분석 및 제출을 기다리고 있으며 10월 25일 월요일에 보고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서 확진자에 대한 숫자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합동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섬 주민 54명이 입원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3명의 소아과 입원이 있었고 14명의 환자는 중환자실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고 8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 환자 54명 중 19명은 예방접종을 받았고 33명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2명은 주사를 맞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총 확진자 숫자는 17,508명, 사망 227명, 격리 환자는 2,195명, 격리되지 않은 사례는 15,086명입니다. 10월 22일 현재 괌의 코비드 에리얼 리스크, 그러니까 CAR 점수는 16.8이며 현재까지 괌의 백신 접종 대상 인구의 90.08%가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괌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에서 보시듯이 접종 대상 인구의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런데도 54명의 입원 환자가 나왔고 그 중에서 33명이라는 숫자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코로나는 무조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국도 현재 70%를 넘는 그런 접종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괌의 상황을 빗대어 보면 접종률이 높고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괌에서는 파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와 얀센도 부스터샷을 시작했다는 보도인데요. 이게 바로 그 보도의 타이틀입니다.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FDA 승인 및 CDC 권장사항에 따라 괌에서도 모더나 및 존슨앤존스의 부스터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자 및 모더나 부스터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6개월 전에 2가지 용량 시리즈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전에 1차, 2차 접종을 마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업상 코로나에 노출 및 전염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스의 부스터샷 기준은 백신을 맞은 지 2개월 또는 그 이상이 지난 만 18세 이상인 자로 CDC는 부스터샷에 대해서만 혼합 및 일치 투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에 의해서 모더나와 존슨앤존스도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는데 부스터샷에 대해서만 교차 접종을 허용한다는 그런 발표예요. 저 역시 부스터샷을 맞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보도되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서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도 빨리 좀 백신을 맞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어차피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린다면, 하지만 맞는다면 걸릴 확률이 더 줄어든다면 맞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좀 저쪽으로 치우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 카페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괌으로 여행을 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예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조만간 방문 예정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한국 내에서 백신을 맞고 오시는 분들이겠지만 간단하게 입국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에 PCR 테스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지참하고 비행기를 탑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실 때 한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오셔야 되는데 이게 뭐 영문으로 된 걸 가져와야 된다, 아니다, 영문까지는 필요 없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영문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캡처하셔 갖고 갖고 다니시면 어디 뭐 식당이라든가 또는 이 백신 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한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앱 화면을 꼭 캡처해서 사진첩에 갖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문을 하시려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가능하시면 이번 괌 여행은 휴식과 쇼핑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액티비티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뭐 돌핀 크루즈나 기타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시면 호텔에서 휴식하시고 간단하게 쇼핑하시고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하실 때에도요, 현재 많은 한인 택시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이용하셔서 이동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렌트카 업체를 좀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괌 좋은 렌트카 그리고 괌 해피 렌트카를 검색하시면 두 업체가 뜨는데요. 이 두 군데 업체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광고료를 받고 홍보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 채널을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업체인데요. 평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봐도 안전하고 저렴하고 친절한 것 같습니다. 해당 렌트카 업체 연락처는 제가 요 아래 더보기란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광고가 아닌 그냥 추천일 뿐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괌 PDRCC 구독자라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인터넷 카페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에 PCR 테스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PCR 테스트 검사 스케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탑승 시간 72시간 안에 검사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가능하시면 비행기 탑승 전 24시간 전에 결과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약하실 때 비행기 탑승 시간을 물어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괌 현지 사정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모든 일정을 PCR 테스트 일정에 맞춰서 짰으면 좋겠어요. 검사비가 싼 곳을 선택해서 너무 빠듯하게 검사를 하다 보면 자칫 비행기를 탑승 못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해서 스케줄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괌의 날씨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10월 들어서 거의 비가 안 온 날보다 온 날이 더 많아요. 10월 달은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왔고요. 지난 주말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10월과 11월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기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여행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이번 주말에 이제 할로윈데이입니다. 한국도 젊은 친구들이 난리가 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제 바람은 아무래도 올해 할로윈데이는 좀 전 세계적으로 조용히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11월이 되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최대 명절인 땡스기빙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보통 이제 할로윈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월까지가 세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쇼핑과 휴식을 함께 하면서 괌 여행을 하실 분들은 요맘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조심해서 오시고 조심해서 다니시면 아주 좋은 한가한 괌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괌으로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괌을 오고 가시는데 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니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괌에 대한 정보를 좀 빠르게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힘찬 그리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